서울 창업허브와 함께하는 성공창업 준비 매뉴얼 교육과정 31회차를 시작하겠습니다. 31차 사업계획서 목차 분석 지난 시간과 연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문제인식을 배웠고요. 이번 나머지 SST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솔루션 PSST 중에 두 번째 S입니다. 솔루션. 자, 해결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크게는 뭐냐면 사업화 전략, 또 하나는 뭐냐면 경쟁력 확보 방안.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제품의 컨셉을 생산 가능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담는 거죠. 그래서 생산 가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제품 구현도입니다. 제품 구현도. 그래서 제품 구현도는 뭐냐면 내용과 추진 일정하고, 그죠? 제작 방법, 제작을 외주할 것이냐, 자체 생산할 것이냐 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다 포함되어 있죠. 그죠? 여기까지. 주로 생산에 관련된 부분이죠. 제품을 구현하고 사업화 추진 일정을 들어있는 거죠. 이게 핵심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제품 컨셉에 우리가 배웠을 때 차별화 배웠죠. 차별화. 차별화라고 하는 거는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방법이죠.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방법. 그래서 이 두 번째 여기서 써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제품의 핵심 기능하고 차별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회사 경쟁사죠. 경쟁사 제품과 뭐가 다른지 요것들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현 가능성 부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제품 구현도, 사업 추진 일정, 제품의 핵심 기능과 차별성.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차수에 어떻게 실제로 사업 계획서에 적용되는지는 그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다음. 자, 우리 성장 전략은 두 가지죠. 조달하고 매출 계획. 매출과 관련된 부분. 주로 린 캠퍼스에서는 채널 전략이죠. 채널 전략. 이런 것들을 기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스케일업 하는 성장 단계에는 뭐가 있냐? 자금 조달하고 국내 영업 전략, 해외 영업 전략. 매출과 관련된 부분이고 주로 홍보 마케팅 전략이죠. 홍보 마케팅 관련된 내용입니다. 홍보 마케팅 관련 내용. 출루 전략은 최근에는 이 부분은 최근에는 사업계획서에서는 최근에 제외되고 있고요. 여기에 지적재산권, 재산권 관련된 기술 내용이 최근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 전략 부분에 있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자금 조달하고 매출을 일으키는 매출 전략, 홍보 마케팅 전략 이런 내용들이 이 정부 사업계획서의 PSST 세 번째 S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PSST 중에 팀 구성이죠. 또는 팀 구성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기업 구성이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하여간 회사를 이루고 있는 창업자하고 창업자의 구성원들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사람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왜 그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그 주목하게 보게 되냐면 사실 창업자가 역량이 있거나 창업자 밑에 있는 팀들이 역량이 있으면 기술 개발도 그분들이 하는 거고 또 그분들이 또 마케팅도 하고 사업화 관련된 부분도 그들이 다 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 팀 구성을 왜 중요시 여기냐면 이것이 기술력의 대리지표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술을 모든 심사위원들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AI 기술, AI 기술도 알고, 바이오 기술도 알고,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이 기술이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지 높은지 아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창업자와 직원들의 그 역량과 경험과 이런 것도 읽어보면서
아, 맞다. 이분들이 충분히 이 사업을 성취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팀 구성에 관련된 부분 여러분 중점을 써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 보안 과제로 되게 창업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조달을 해서 창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 외부 협력 기업이나 자문 그룹들을 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창업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외부의 어떤 연구소하고 공동으로 한다든지 그 연구소가 정부 연구소라든지 전자부품 연구소라든지 이런 화학 연구소라든지 정부 산하 연구소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든지 또는 외부 다른 기업하고 마케팅을 서로 공유한다든지 또는 이제 은퇴를 하셨거나 현직에 있으면서 우리 창업자를 도와주고 있는 어떤 자문 그룹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업자와 직원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외부 협력 기업이나 자문 그룹들이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PST 중에 T 부분, 사람 부분, 계속 사업계획서에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R&D를 받는 기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연구원의 숫자 같은 것도 되게 중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업 지원 자금이든 R&D 자금이든 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럼 회사 구성원의 설명이 왜 중요한지를 지금 설명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여러분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회사에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가 생기죠. 창업을 하다 보면 이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다 사람이 풉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람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외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사장이 어떤 역량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구성원들이 어떤 역량을 갖고 있고, 또 이 사장이 사기꾼이냐 아닌지, 그다음에 이 기술 개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벤처 투자 실무자를 만나서 설명을 드리면 사장하고 술을 여러 번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석에서 이런 사업 계획서를 분석하는 건 중요하지만 이렇게 술을 먹고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일치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인성이 제대로 바뀐 사람인지, 내가 투자한 돈을 그들이 투자한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것도 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사장이나 이 구성원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적 가치 실천 과제는 항상 그 마지막 페이지에 한 페이지 정도로 정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대부분 성과 공유제를 좀 하느냐, 그다음에 이슈가 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할 것이냐, 근로시간을 단축하냐, 이 내용 말고도 추가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제를 위한 제도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 이 내용 말고도 그 시대에, 그 시점에서 정부가 중소기업들한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 정책적인 부분들을 여기에 많이 넣게 됩니다. 요 다음에 이제 가점 항목이라 그래가지고, 그죠? 무슨 여러 가지 수상을 했다거나 어떤 정부의 어떤 연구소를 만들었다는 기타 가점에 관련된 항목들이 쭉 있습니다. 부록으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기 회사가 이 부분에 이렇게 되면은 추천을 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 제품을 사업 아이템과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이제 가점을 주게 되는 거죠. 이 가점 부분들은 어떻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시점에 맞게끔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테스트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 그 정부 사업계 목차 분석은 다시 한번 PSST가 되고 약간의 부록 정도의 부록에 항목하는 같은 가점 항목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항상 변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보시고 그때그때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 PSST 방식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